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회생활 안 하고 못 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성공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세술들을 이야기하죠. 긍정의 힘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라고, 노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달고 다른 처세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No 상담.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목요일엔 노 상담입니다. 영어로 NO. 아니요. 네. 처세술 책들 참 많습니다. 보면 다들 긍정의 힘으로 극복하라, 이런 소리들 참 많이 하죠. 하지만 오늘은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말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모든 종류의 갈등들 다룰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스타 심리학자, 무려 하버드 대학에서 석박사를 모두 받아버리신 황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 뵙고 보면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들게. 그거를 증명하게 한 참 특이한 케이스. 무려 하버드 대학인데. 근데 실제 뵙고 보면 허버드가 아니냐, 하버드가 아니라. 예. 말씀을 듣고 보면 더욱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 학자, 교수, 네. 하버드 대학 박사 이러면은 엄청난 전문 용어들이 등장할 줄. 원래 모르는 인간이 전문 용어로서 자기를 뭔가 네. 방어하려고 한다는 그 심리는 아시죠? 그렇죠. 기들이 하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단어들 선택들이. 그럼요. 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그건 지금 저 칭찬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여기라고 와야죠. 네. 자, 근데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코너입니다. 그래서 코너 설명을 조금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왜냐면 대부분 yes I can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니요 라고 말하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런 거죠. 네. 이 긍정의 처세술, 사실은 미국산이거든요. 이게 yes I can. 미국 가면은 동기부여 세미나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많아요.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 교육시킬 때 거대한 산업인데, 그런 산업 사회의 인공적 이데올로기다. 근데 그건 조금 너무 과도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산업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좀 있거든요.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생님, 제가 네. 진행자이기 때문에 네. 저를 좀 받쳐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우리 사는 거에 대한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공감대를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필요하다. 아, 그럼요. 네. 잘난 인간이든 못난 인간이든 나쁜 놈이든 좋은 사람이든 네. 다 일단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먹고 것에 사는 대한. 문제가 이제 선생님의 영업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니까 바로 저는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후배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일즈 할 때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진격하라. 만약 이런 처세술을 듣고 보면 네.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느껴져요. 그럴 때 핵심은요. 네. 네가 세일즈 할 때 써먹지. 네. 너 친구하고 그렇죠. 또는 너 가족하고 너 애인하고 지내는데 그 세일즈 방법을 쓰면 그거는 너를 세일즈 하기는커녕 너를 용도 폐기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 이걸 구분을 안 시켜준 거예요. 인간이 상품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무작정 세일즈 형태를 띈 관계를 중시하고 긍정의 힘을 운운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죠. 사실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슬플 땐 충분히 슬퍼하고 그래도 건강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코너가 출발을 합니다. 상당히 문제의식이 풍부한 코너군요. 그래서 제가 이 처세술 책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선생님도 싫어하시죠? 저도 싫어요. 네. 보면 다 사기라고 외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사기예요. 자, 이런 태도입니다, 저희가. 이런 태도인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그러니까 혼자서도, 그러니까 조직의 갈등 때문에 혹은 조직이 요구하니까, 체제가 수능을 요구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리고 혼자서도 아무한테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까 하는데 사실 이분은 본인은 왜 이제 혼자서 거절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를 착한 사람 컴플렉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일 수는 흔히들, 있어요. 예. 네, 흔히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잘 없고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떤 관계 속에 자기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엄격하고 반듯한 부모님 밑에서 말썽 한 번 안 부린 둘째로 자랐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인 심리학적인 상식이 있으면 둘째가 말썽을 안 부렸다. 이거는 조금 평균적인 모습에서 일단은 약간 벗어난다.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있죠. 예, 벌써요. 그럴 때 엄격하고 반듯한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상당히 나름대로 강하고 또 나름대로 이 아이에게 있어서 권위적인 존재였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해보죠. 규율이 강하고. 그렇죠.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살 길은 내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또는 주위에서 요청하는 대로 잘 따르는 그럴 때 잘 따르면 오 착하다 너는 착하니까 참 괜찮아 이런 이야기에 이제 상당히 혹하는 거죠. 최소한 안전하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자, 그 정도 하면 안전은 할 것 같으니까. 그게 사실은 안전해 보이지만은요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아, 강하게 얘기하시는군요. 아, 죽음이라면 좀 그런 게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처음에 볼 때는 넓고 탄탄대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는 울퉁불퉁하고 상당히 쉽지 않은 길로 들어가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쭉 성장하면 사실은 회사 내에서 예스맨이 되는 거죠. 예스맨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인간이 되죠. 예스맨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스맨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예스맨을 보면서 저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탈을 쓰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탈을 다 똑같은 탈을 쓰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노말하고 살아가지고 대부분 싫어요. 뭐 이런 본인이 노말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노라고만. 웬만하면 야, 그거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노라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다는 건 아시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한국 사회에서는 노라고 말하기 힘든가? 왜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나는 노를 할 수 있어. 이거는 광고에서나 노는데 상당히 현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라고 말하면 저는 이걸 잘 못 느끼는데 불안한가 봐요. 자기가 사실은 남들하고 다르다라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혹시 뒤통수 맞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람 집단으로부터 떠밀려 나가지 않을까. 나만 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 나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한국인의 심리에 있어서 항상 남들에게 있어서 반듯하고 인정받고 착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심리적으로 교육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럴 때 노 하면 너 왜 딴지그러? 너 혹시 그렇게 노 하는 거 보니까 그럴 때는 반동 분자 뭐 이런 것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저는 덕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덕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별로 아쉬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사실은. 그게 덕볼 생각이 없는 거죠. 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노를 하면 그 혜택을 못 받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덕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평소에 너가 인간관리 잘하고 인간관계 잘 해야 된다. 인맥 관리. 그래서 인맥 관리.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웃긴 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한테 가서 제대로 뭔가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디 뭐 관공서에 가서 일 처리할 때도 아는 사람 있냐 이런 거 찾지 않고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데 안면이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내가 심지어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안면 있는 의사가 있으면 갑자기 병실에 나오고 안면 있는 의사가 없으면 복도에서 하루나 이틀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차별이 있다고 믿을 때 살 길은 안면을 가능하면 늘릴 수 있는 거고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산 처세술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가지 큰 차이는 있어요.
미국산 처세술은 기본적으로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의 특성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황야에서 말을 달리고 가면서 어떤 악당이 나타나면 빵빵빵 쏘면서 내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걸 인정해 주죠, 일단.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황야가 어디 있어요? 황야를 가고 싶어도 황야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있는 데서 어쨌든 간에 내가 뒤통수 안 맞아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렸는데 누가 뒤통수 대거나 뒷다리 잡으면 완전히 나는 끝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람들이 하버드대를 나온 게 맞나.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지금 미국과 한국의 사람들이 심리의 핵심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버드를 나왔으면 지금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이 용어 선택이라든가, 이 목소리 톤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류 방송에서는 한 1년 쓰다가 버린 게 아닌가.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시간이 바빠가지고 섭외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안 나간 일을 지금 무슨 말씀? 제가 알기로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럼 다시 한번 이분으로 돌아와 보죠. 예. 이분이 사회 속으로 나가서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이분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될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나를 그냥 맡기겠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는 건 자기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만 자기가 규정되는군요. 그렇죠. 자기가- 관계가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자기가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고 네. 관계 속에서만 자기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군요. 들어주고 또 그 들어주면서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항상 본인 스스로가 손해를 보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거는 또 다른 일이 내한테 생긴 거거든요. 제 기준은 제가 재밌으면 돈을 주든 말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많이 주든 안 주든 안 합니다. 그렇죠. 기준이 저로부터 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기분 나빠해요. 왜요? 왜 우리 건 해주고 뭐 저쪽 건 해주고 이쪽 우리 건 안 해주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거든요. 아니 그럼 니들이 하는 일이 재밌든가. 그렇죠. 이런 거 어떻습니까? 네. 그 불안하면 비정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삶에 있어 이 불안은요 가장 정상적인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안정적인 뭔가를 찾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안정적인 날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비가 오면 또 맑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으면 천둥이 치는 날도 있고 항상 변화라는 것이 이 삶의 기본인데 마치 엉뚱하게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절대적인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되게 사기의 기본 첫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렇죠. 안 불안하면 미치거나 죽은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안을 비정상으로 여기고 불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넌 딱 이것만 고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네. 처세서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를 알게 되면 삶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몇 가지 뭐 태도 뭐 이런 거. 네. 요것만 하면 성공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런 거 하고 책을 사보죠. 사실은 재미있는 게요. 이런 책들을 딱 사보면요. 실제로 맞아. 이게 진짜 성공하게 만든 비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예,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 그 책을 딱 보면 맞죠. 맞아. 맞습니다. 이게 네. 내가 성공한 비법이야라고 이야기해요. 네. 대부분이 사람들 중에서요. 이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쭉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심리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들은 정작 당신은 왜 성공했습니까 하면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요. 운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운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성공한 이유에 대한 에센스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멋있는 이야기를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멋있는 이야기가 대개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성공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야라고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자랑이죠, 자랑. 그렇죠. 그 순간. 자기가 믿고 싶은 거. 그러면서 그 책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그 책대로 따라하면 나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믿음 속에서. 그런데 내가 김어준처럼 따라 해봤자
김어준이 돼야 안 돼요. 황상민이 김어준을 따라한다고 해서 김어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외모부터 안 되고요.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수영 기르는 거는 아주 질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왜 누구처럼 하면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기성이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도 정말 동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인들이 자서전 많이 내거든. 나 이렇게 성공했다. 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정주영 회장님 정말 기업인으로 탁월했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2010년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비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시대에 있느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나 환경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항상 끊임없이 시대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이 어떤 시대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꽃이 이 만발하게 펴지듯이 되느냐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면 이런 습관을 가지면 성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배만 부르면 내 삶이 아무 걱정이 없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이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단 처방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요 앞으로는요 남들이 이야기하면요 항상 지금처럼 하든지 다 들어주세요. 그 대신에 이걸 함으로써 저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만 던지면 돼요. 그거 하나만. 예. 좋네요. 그 뭐라고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해야 되는 거죠? 제 이득은 뭐죠? 그럴 때 저는 왜 해야 되죠 하면 너무 도발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묻는데. 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너무나 제가 이걸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저한테는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주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지만 이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수님 표정을 안 지으셔도 되거든요. 표정은 안 나가요. 그래요? 이건 안 타. 우리 뭐 보이는 라디오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표정을 보셔야지 이게. 그럼요. 우리는 리얼하게 알려줘야 돼요. 네. 이런 분들은요 기본적인 특성이 표정이 없으세요. 그리고 대개 생활은 있는 동 마는 동하고 목소리 톤도 그냥 거의 아무 변화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부터 시켜야 돼요. 그랬을 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너무나 밋밋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물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 향을 넣는다든지 이 테이스터, 향치 이런 것들을 이분들한테 조금씩 집어넣어야 돼요. 선생님의 표정만 나가면 내용과 상관없이 이 코너 뜬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 대학이 이게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왜요? 하버드 대학에서 얼마나 인문학적인 또는 사회과학적인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련을 시켰으면 말과 글과 얼굴 표정까지 지금 종합적인 메시지 전달이 일어나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 연극영화과나 이쪽으로 나오신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벌써 끝났어요? 네. 저희 방송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짧게 하는 거. 사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듣고 확 느낌 오셨을 거예요.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애인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그놈의 교수와의 관계, 모든 관계. 관계에 대한 의문 여기 던져주시면 황상림 교수님께서 사기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애틋하고 제법 요긴하고 결국 통쾌한 상담.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내일 금요일엔 다 상담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궁금증 다 상담합니다. 외계인은 있는가? 요즘 중고생들은 왜 슬리퍼를 끌고 돌아다니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진심으로 궁금한데 물어볼 것 없는 주제들 다 보내십시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 대기실이 있는데요. 여기 의뢰하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소형 가전제품 또는 쌀을 드립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며 삽시다.
결국 세상사 다 자기가